혈색도 좋아 보이셨고요. 배백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희 손을 꼭 잡으시며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결혼식을 하는 걸 보다니 정말 꿈만 같다. 세아가 우리 도인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랑 오래오래 함께 계셔주세요. 그래.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나중으로 미뤘어요. 아버지 건강이 좋아지시면 그때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남들 다 가는 신혼여행을 미루는 게 좋지는 않았을 텐데도 아내는 제 말을 따라줬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몇 주 뒤에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결국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이별이었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정말 컸습니다. 그나마 병마와 싸우는 동안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장례식장은 차분하게 진행이 됐어요.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기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저희는 본가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혼자 계실 엄마 때문에 도저히 따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게 되어서 불편하지?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어머님도 내 부모님인데 미안한 게 어딨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민정아, 내가 진짜 잘할게. 사랑한다. 나도. 아내는 미안해하는 저에게 웃어줬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정말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도 친딸처럼 마음 써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빈자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어머니도 시간이 갈수록 기운을 내셨고요. 평온하게 살아가던 일상 중에 불행이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멀리 간 줄 알았던 불행은 저희 가까이에 있었더라고요.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한데? 식사를 분명 하셨는데 안 드셨다면서 자꾸 밥을 차리고 하셔. 뭐? 엄마가? 오늘만 해도 식사를 6번이나 하셨어. 자꾸 드셔서 배가 빵빵하실 때도 자꾸 배가 고프시대. 이상한데? 내가 엄마에 얘기 좀 해볼게. 아내의 말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바로 어머니께 갔고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 험담이 시작됐어요. 천연이 나 밥을 안 줘. 저것이 나를 굶겨 죽일 모양이야. 아저씨, 나 밥 좀 줘요. 어? 엄마 왜 그래요? 아저씨, 누구야? 나 알아요? 이거 나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나 몰라. 나 몰라. 낯선 어머니의 모습에 의심되는 병이 있었지만 제발 그 병만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고 저도 못 알아보는 어머니의 낯선 행동은 결국 치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와서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불행이란 것이 저에게만 들러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아내가 곁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지만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죠. 저도 압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집에서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더군다나 치매 환자인데도요. 하지만 혼자 된 엄마를 병원에 모시는 건 죽어도 싫었어요. 다행히 아내가 제 마음을 헤아려줬고요. 미안해. 또 힘들게 하네 내가. 괜찮아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 잠깐 정신이 없으신 것 뿐인데 병원으로 모시는 건 나도 싫어. 진짜 고맙다.
전생에 제가 무슨 덕을 쌓은 건지. 마음이 너무나 고운 아내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고 덕분에 저도 바깥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나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어머니에 관련된 문제로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 만한 줄만 알았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친구 한 놈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재수씨 힘들겠다. 어머니 치매라며. 아버지 돌아가시고 충격이 심하셨는지 병원에서 꽤 진행됐다고 하더라고. 와, 그럼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와이프가 아직은 할 만한 것 같아. 조금 더 집에서 모시려고. 이때는 전혀 몰랐어요.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없는 낮 시간 동안 치매 환자인 엄마가 아내에게 어떤 고충을 주는지 전혀 인지하게 못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입을 위해서 대변을 보셨다는 것도, 밥 달라고 해서 차려줬더니 그 상을 엎어서 온 바닥에 곰국이 쏟아졌다는 것도, 아내에게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신 것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후에 알았을 때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 발등을 찢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알리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무심한 사이를 대신해 안쓰러운 딸을 챙겨주신 거죠. 저희 장모님은 음식을 참 잘하셨는데 저도 그 반찬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저희 엄마가 하신 반찬보다 더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찬과 간식을 자주 해서 집으로 갖다 주셨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오셔서 반찬을 갖다 주셨는데 처음에는 괜히 의식이 되더라고요. 사돈이 치매에 걸려 자기 딸이 모시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모자라 장모님이 반찬거리를 해다 주시니 미안한 마음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못 해드리고 반찬값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장모님 계좌번호 하나 알려줘. 그건 왜요? 반찬 계속 해다 주시는데 재료값이라도 드려야지. 죄송하잖아. 알겠어요. 계속된 간병 생활로 아내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 지도 한참이나 됐고 살도 빠져서 집에서 입는 옷이 헐렁했죠. 보기가 마음 아파서 한약도 지어줬는데 귀찮다면서 제대로 먹질 않았어요. 결혼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았던 게 피곤과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추측도 되었지만 당장은 어머니 병 때문에 거기까지 마음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장모님 통장에 300만 원씩 매달 보내드렸어요. 수고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생활비를 보태서 넣었죠. 장모님은 큰돈 보냈다고 다시 돈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만류했어요. 그거라도 해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10년, 자가마치 10년을 집에서 간병했습니다. 전부 다 아내가 했어요. 중간에 임신도 한 번 됐었는데 그만 초기에 유산을 해버렸고 다시 임신 준비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니지만 부부 사이에 아이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했어요. 한 번 더 임신되면 그때 모셔요. 여태 집에 계셨는데 갑자기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도 좀 그래.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환경이 바뀌면 건강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 집에 도움이 오시잖아요. 같이 하면 되니까 나는 괜찮아요. 어딜 봐도 참 모난 데 없이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쓰여서 요양원 얘기를 먼저 꺼냈지만 솔직한 제 마음은 집에서 모시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제 욕심대로만 할 수가 없어서 아내가 원하면 병원으로 모실 생각이었는데 조금만 더 해보겠다는 말에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가 하던 일은 점점 매출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도 많았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업체도 여럿 생겨서 죄다 경쟁해야 하는 시장이었어요. 한 가지 업을 10년 이상 유지한다는 거, 그거 정말 힘드는 일이거든요. 월 천원 우습게 벌던 시절도 있었지만 점점 수입이 줄어들었고
제 나이도 먹어갔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반찬을 해다 주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손맛이 조금씩 바뀌시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아들 노릇한다 생각하고 매달 입금해드리던 돈은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반찬 맛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손맛이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게 되었어요. 밥을 먹다가 비리거나 간이 안 되었거나 짜서 숟가락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하기도 못해서 잠자코 있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니 집에서 먹는 밥 한 끼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당신이 반찬하면 안 돼?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안 그래도 내가 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계속 갖다 주세요. 그래? 당신 이 찌개 먹어봤어? 찌개? 오늘 온 거라 아직 안 먹어봤는데 왜요? 맛 없어? 나 집에서 한 끼 먹어. 아침 안 먹고 나가니까 당신도 편하잖아. 저녁만큼은 맛있게 먹고 싶다. 알았어요. 내가 할게. 돌려 말한다고 한 건데 아내는 기분이 상해 보였어요. 그렇다고 비위가 상할 정도로 맛이 이상해졌는데 참고 계속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매달 300만 원씩 통장에 보내드리는 것도 살짝 부담이 되고 있었기에 아내가 반찬을 하면 용돈을 줄일 생각도 있었고요. 얘기를 했으니 곧 밥상이 달라지겠지 여겼지만 여전히 비이상한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계속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어서 결국 저녁도 밖에서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죠. 때문에 은근히 저도 불만이 쌓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술 모임이 잡혀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술에 쩔어 들어온 저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다음날 아침 집에 없더라고요. 늦게 일어나 급하게 가게에 나가야 했는데 집에 혼자 계신 엄마가 마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어디야? 나 출근해야 하는데 집에 없으면 어떡해? 잠시 볼일 나왔어요. 곧 들어가니까 당신 출근해요. 에이 사람이 진짜. 나중에 볼일 보면 되지. 알았어 얼른 들어와.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아침부터 밖에 나갔나 싶어 짜증이 밀려왔어요. 뜨끈한 국물에 속풀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늦어서 그럴 시간도 없었죠.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는 걸 보고는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도 하고 밥도 먹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내가 없는 겁니다. 게스트를 보니 어머니 아침은 차려준 모양인데 또 집을 비웠더라고요. 곧 들어오겠지 싶어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도 들어오지 않았고 제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였어요. 가스레인지에 장모님이 해주신 소고기국이 있길래 우선 데웠어요. 밥 한 술 말아서 먹고 다시 나갈 생각에 급히 흰쌀밥을 말았는데 한 숟가락 입에 넣고는 바로 뱉어야했습니다. 분명 소고기국인데 뭘 넣으신 건지 비린 맛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술 먹어서 예민한 속에 냄새까지 역하니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말입니다. 그 원인은 아내의 부재였죠. 다시 핸드폰을 들어서 받을 때까지 통화를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걸었을 때 달칵하고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아내 목소리가 들리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왜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어머니까지 혼자 두고 말이야. 지금 제정신인 거야? 내가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당신이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해봤자 아줌마들이랑 커피 한잔 하는 거 아니야? 당장 집에 들어와. 저는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제 예상 밖이었어요. 지금 못 들어가요. 뭐? 당신 대체 어디야? 엄마 집이요. 처갓집에 있다는 소리에 저는 당장 가겠다고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이런저런 불만이 있던 터라 할 말 좀 해야겠다 싶기도 했고요. 낮에 온 도우미에게 어머니를 맡기고는 한달음에 처갓댁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대문 앞에 도착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와 장모님이 보였어요. 이리 나와. 얘기 좀 해. 장모님 앞에서 큰소리 칠 수는 없어서 밖에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미동도 않는 겁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는 게 저는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머리가 휙 돌 것 같이 기분이 상했어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휙 돌리며 소리쳤어요. 사람이 왔는데 보지도 않냐면서요.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보고는 당황했어요. 아내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거든요. 당신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어? 저는 당황해서 바로 태도를 달리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엄마가 치매이신 것 같아. 세상에, 장모님이 치매라니. 저희 엄마에 이어 장모님까지 치매라니. 너무 놀라고 황당했어요. 저도 그렇게 놀랐는데 자기 엄마인 아내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울음을 좀 채 그치지 못하는 아내를 달래며 장모님을 쳐다봤어요. 멍한 표정으로 자기 딸이 울고 있는 것만 보고만 있는 장모님. 그 장모님을 보고 있자니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내를 키우신 장모님은 결혼 후에도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얼마나 정성이었으면 아픈 사돈의 반찬까지 해다가 주셨겠어요. 제가 용돈 삼아 돈을 챙겨주드렸다고 해도 그 수고로움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투정을 부렸던 거예요. 저는 한 손으로 아내를, 한 손으로는 장모님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그 와중에 반찬을 해서 갖다 주셨던 거예요. 자식이 고생스러울까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끝까지 챙겨주신 장모님이 너무 고마워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우리 엄마 어떡해? 엄마가 이렇게 아플 동안 나는 뭐 했냐고. 왜 살필 생각도 못하고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살았냔 말이야. 엄마.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데려와서 너무 짐만 지운 것 같았어요. 자신은 물론 자기 어머니도 살필 겨를이 없이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민정아, 미안하다. 다 내 탓이야. 나한테 시집와서 네가 고생만 하고 결국 장모님 병까지 걸리시고. 한참을 울어대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늘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던 집은 뒤죽박죽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겨울 초입에 찬바람이 부는 날씨인데도 자리에 여름 이불이 깔린 걸 보고 무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저는 장모님을 챙기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모시고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 민정아. 그렇게 하자. 이제 엄마 내가 모실 거야.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어머니, 우리가 모시자. 그날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방에 아내와 장모님이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곁에 누웠는데 그날 도통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고 이날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가자고 했던 신혼여행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묵묵히 제 곁에서 자리를 지켜준 아내가 가슴이 사무칠 정도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웬만한 여자였다면 도망을 가도 벌써 갔겠더라고요. 자식도 하나 없이 오로지 시부모님만 모시며 살아온 아내. 앞으로는 내 아내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새 많은 생각을 하고는 다음날 아내에게 제 생각을 전했어요. 고마운 제 마음을 전했더니 아내가 오해를 하더군요. 그 눈물을 보면서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장모님을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최대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잡아서 매일매일 찾아가 보며 아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간병에서 벗어난 아내도 매일 두 어머니를 찾아뵈면서 지쳤던 자신의 몸을 회복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는 다시 신혼이 온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저희끼리 신혼생활을 못 해봐서 그런지 나이 먹고 둘이 지내는데도 막 결혼한 것처럼 설레고 그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 풀어내고 나니 속이 시원합니다.